로마나 로멘션과 안드리 레시브가 우크라이나 작가들이고 그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폭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방송하다가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그 책을 제가 그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만큼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우선 한번 이렇게 슬쩍슬쩍 화면을 한번 볼까요? 되게 놀랍죠. 좀 특이하죠. 되게 특별하죠. 네. 책이 2021년 화이트 레이븐즈 선정이 됐고 유럽 디자인 어워드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나미 콩쿠르 또 상을 받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은 작품인데 도대체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썼을까?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예,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고 강아지도 뛰어가고 있고 모든 인간과 동물과 기계와 모든 움직임, 존재하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그림책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표지 보면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네. 걸어가고 있죠. 발걸음이에요. 모든 여행은 첫 발을 내디디면서 시작을 하죠. 첫 발 내디디는 걸로 시작을 해요. 신발 봅시다. 맨발로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가장 오래된 신발은 4만 년 이상 되었어요. 원시시대의 신발은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즈음 좀 더 편한 신발로 발전했고 중세시대에는 현대 신발과 비슷하게 생긴 신발과 부츠가 등장했어요. 오늘날의 신발은 편안한 만큼이나 디자인과 스타일도 중요해요. 여러분 신발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셨어요? 이 신발이 생긴 지 얼마라고요? 4만 년. 신발의 역사가 4만 년이라는 이런 이게 우리한테 지식을 가지고 오고요. 이런 정보를 주세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가고 있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여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를 거쳐서 이제 쭉 가는 인간의 모습들, 예, 그 사이에 스키는 언제 생겼느냐? 8,000년 전에 스키가 발명되었고요. 카누는 1만 년 전에 카누가 발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 집어넣으면서 인류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채팅으로 적어볼까요? 인류의 고향은 아프리카에서. 네,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호모사피엔스는 12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런 정보를 깨알 정보를 밑에다가 적으면서 정보도 좋지만 그림 보세요. 그림의 이 그래픽이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열흘 동안 날마다 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볼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볼거리가 많지? 제가 이 책에 푹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인류는 그럼 이동을 할까요? 왜 옮기죠? 인류는 왜 옮기는 것 같아요? 기후 문제, 자연재해, 뭐 식량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죠. 예. 그다음에 유목민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거 보면요. 2개, 4개 혹은 40개의 다리로 땅을 걷고 물을 건너고 하늘을 날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어떤 것도 완전히 멈춰 있지는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다 사람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물도 움직이죠. 지구가 움직이죠. 대륙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거. 이 로코모션의 모습, 또 브레키에이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바퀴가 나오기 시작해서 걷는 게 지겨운가요? 그러면 타볼까요? 바퀴는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쯤부터 바퀴를 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보면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그러다가 조선 끝날 무렵에 뭐 저 고종 황제가 차를 탔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창덕궁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자동차는 우리 그쯤에 들어온 것 같고 그런데 인류 바퀴가 들어온 게 6,000년 전에 바퀴가 발명되었대요. 그래서 바퀴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어떤 종류의 바퀴가 있는지 뭐 이런 바퀴들의 문제 이런 거 뭐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이 책이 지금 엄청나게 두꺼운데 이렇게나 많이 두꺼운데 그 제가 몇 장만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의 작가들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점점 적잖아요. 그쵸?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그림이 늘어나고 꽉 차고 그래서 바다의 생물을 이야기할 때는 텍스트가 위에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날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 텍스트를 아래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글이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엄청나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부부 작가거든요. 부부 작가가 1년 반 동안 의논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이 여러 개가 막 겹쳐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여행하잖아요. 여행의 목적. 왜 여행을 할까요? 여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예,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고 전쟁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분 여행 가고 싶죠 지금. 작년 올해 2년 동안 못 가서 너무너무 여행 가고 싶은데 이거는 무슨 이유죠? 모험, 호기심, 예, 나의 견문 넓히기, 행복 찾기 뭐 이래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여행을 가는지, 예, 그다음 지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떠날까요? 이민자가 있기도 하고요. 피난민이기도 하고요. 그쵸?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거 정말 놀라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작게 보이더라도 이게 지금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죠? 몇 미터냐 하면 8850이잖아요. 8850m. 그런데 가장 그 심연 해구는 얼만큼일 것 같아요? 8850보다 더 길다, 더 짧다. 어느 쪽일까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보다도 해구가 더 깊어요. 얼만큼이냐? 그거는 1916m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8850인데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898m. 뭐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요. 온갖 정보들이 다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거리를, 잠깐만 공유 중지를 하고 우리 얼굴을 봐야 돼. 같은 거리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랑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자, 손가락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아니면은 채팅에다 그 화면을 못 켜시는 분은 채팅으로 1번, 2번 써주세요. 1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 1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 2번. 박사님 벌써 올라왔는데요. 왜 1번인지, 왜 2번인지 써줘 보세요.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그럴까요? 맞아요. 예, 지구 자전 방향이니까. 예,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 바람의 방향이 있죠. 우리 왜 바람이 막 불 때 내가 바람을 받고 갈 때는 그게 안 나가잖아요. 뒤에서 나를 밀어주면 막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그거죠. 맞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정보 같은 거 다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엄청 재밌겠죠. 예,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크게 해서 볼 수 있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언제 나왔었죠? 1903년. 네, 그때 나왔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깨알 정보들을.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흰색 바탕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검은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시커매지지?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거는 우주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우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와 여기는 이런 수십억 킬로미터를 지나서 푸른 점처럼 보이는 지구를 뒤로 하고 우리는 미지의 우주를 향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속도가 빨라질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여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책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보세요. 이렇게 써요. 예, 텍스트가 어디 가 있나 보세요. 글자가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들. 예, 제일 먼저 제가 늘 문학책 중심으로 가는데 오늘은 정보책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책값이 궁금하세요? 그쵸, 이거는 굉장히 두껍고요. 엄청나게 두껍고 정보도 무지무지 많고 이거 색깔 보니까 이게 지금 뭐 4도 아니겠죠. 한 10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책값은 21,000원이네요.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그 삶의 모든 색 그거 38,000원짜리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그거 다 따지면 비싼 건 아니죠. 저렴합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네.